이번에 할 것은 관성력입니다. 관성력.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관성계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일정한 가상의 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비관성계인데요. 이 비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계 자체가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 버스나 승강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는 개가 가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개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자체가 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녀석은 우리 관성계라고 보는 것이고요. 만약 승강기가 가속 운동을 하는 경우,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개 자체에 가속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비관성계라고 부르는데요. 경험은 다들 해봤을 겁니다. 자, 그 비관성계의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강기인데요. 승강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에는 얘는 관성계입니다. 하지만 승강기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상황, 승강기 안쪽에 있는 상황을 우리는 비관성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승강기가 위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강기가 정지 상태에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승강기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멈추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승강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강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몸이 약간 아래쪽으로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한 힘이 바로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불리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 상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 개가 가속 운동하지 않는다면, 개가 이렇게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 몸에는 자연계의 기본 힘인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력. 자, 근데 개가 가속하기 때문에 이 가속 효과가 우리 몸에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밖에 있는 관찰자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관찰자. 자,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승강기 안에 가만히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승강기체로 위쪽에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밖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이 사람이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래쪽에서 이 사람을 받쳐주는 힘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자, 근데 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크기 때문에 정지해 있으려면 합력이 0이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가상의 힘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관성력의 크기를 우리는 개의 속도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힘이 0이기 위해선 이 사람에게 작용해야 될 힘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위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에 뭔가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힘.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가상의 힘,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관성력의 크기를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 체중계 이용해서 측정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의 몸무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의 관성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이때 발생하는 관성력의 크기가 개 가속 효과에 의한 크기로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인데요. 두 번째 상황은 버스입니다. 버스. 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는 위아래로 가속했지만 버스는 좌우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요. 버스가 왼쪽으로 가속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왼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지해 있다가 왼쪽으로 출발하는 상황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상황은 버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정지하면 역시 왼쪽에 가속 운동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변화하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버스 안의 공간, 이 개 자체를 비관성계라고 보는 것이고, 이 비관성계의 운동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선, 여기 있는 사람이 설명하기 위해선 개의 가속 효과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버스에 달려있는 손잡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버스에 달려있는 손잡이는 원래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똑바로 내려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버스가 앞쪽으로 출발한다, 정지해 있다가 왼쪽으로 출발하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의 손잡이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버스의 손잡이가 기울어지면 이때 버스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중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의 가속 운동에 의한 효과인 관성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줄에 작용하는 힘인 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성력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 자, 바깥쪽에 있는 사람이 보기엔 손잡이 자체도 가속 운동을 합니다. 손잡이 자체도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나타냈을 때 장력과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합력인 이쪽 방향의 알짜 힘이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자,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기울어진 상태로 역시 정지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바로 이 힘, 관성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인간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건데요. 세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중력 방향의 방향과 줄의 방향 사이의 각도 세타를 하나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방식은 장력을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장력을 두 개로 쪼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위쪽 방향의 힘은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로 나타날 것이고요. t 코사인 세타가 아래쪽의 힘인 중력과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평 방향의 힘을 좀 분석하면 t 사인 세타의 크기가 MA의 크기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숫자를 아래에 있는 숫자로 나눌 겁니다. 똑같은 숫자를 똑같은 숫자로 역시 나누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mg분의 MA 이렇게 쓸 것이고요. 역시 M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이 G 탄젠트 세타의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를 이용하고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하면 버스의 가속도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장력을 쪼개는 게 아니라 관성력과 중력을 이렇게 합치는 것입니다. 관성력과 중력을 합쳐서 표현을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m 루트 a제곱 플러스 g제곱, 이 크기가 장력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력과 관련된 상황은, 문제 상황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식을 좀 정리하면 첫 번째 승강기에서 기억해야 될 식은 이겁니다. 이 식을 좀 변형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서 측정되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물체의 중력에 거기에 관성력을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버스가 있는데요. 버스는 식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 작용하는 중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m 루트 a제곱 플러스 g제곱.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버스의 가속도를 측정하는 식이 하나 있는데요. a는 g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여기에서 뒤쪽에 좀 몇 가지 붙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볼게요. 만약 내가 체중계 위에 올라섰는데 체중계의 눈금이 70kg를 가르치고 있다. 그럼 우리 그거 뭐라고 판단할까요? 아, 승강기가 움직이고 있어? 아니죠. 내 몸무게가 70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무슨 얘기냐? 이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건 체중계를 통해서 측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몸무게로 받아들이겠죠. 아, 내 원래 몸무게에 관성력이 더해졌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무게가 변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또 하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버스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이것을 관성력을 적용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손잡이가 기울어져 있다? 버스 자체가 틀어져 있다 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난 이렇게 나타난 장력이 새로운 중력의 역할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 여기까지 해서 기억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